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 그리고 그 도시 아래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왕세자가 백지 수표를 건넸다는 소문까지 돌며 현지 커뮤니티는 지금 한국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백지 수표 내민 사우디에 난리난 상황. 그 숨겨진 이야기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합니다. 단, 그 전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대한건설의 현장 소장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경험한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처음 사우디로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이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한 해외 근무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일부가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리아드는 정말 세계의 중심 같았어요.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날 숙소 창문을 열고 바라본 리아드의 스카이라인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눈부신 햇살 아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 아래로 펼쳐진 숨막히는 사막의 풍경이 대조를 이루었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석유에 의존한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리아드 메트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총 길이 176km, 6개 노선, 85개 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 프로젝트 규모를 들었을 때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대역사였습니다.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 날 사우디 정부 관계자들과 첫 미팅을 했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회의실에 각국의 대표들이 모였고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전통 강국들의 대표들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솔직히 그때 한국 대표로 앉아있던 저는 약간의 압박감을 느꼈어요. 다들 세계적인 철도 건설 강국들이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고 각 국가별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슬라이드와 완벽한 영어 실력으로 무장한 서구권 기업들의 발표가 끝난 후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는 우리가 가진 건 화려한 말이 아닌 실력뿐이다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희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시험 구간 6개월 완공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제시했어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사우디 관리자 중 한 명인 압둘라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압둘라는 동료에게 한국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것 같다고 속삭였다고 해요. 프로젝트 초기 단계는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열기와 모래바람,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이 우리의 적이었죠. 첫 주에 현장 인부 10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샤워기 아래 서서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는 없었어요. 우리 팀은 밤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특수 제작된 냉각 조끼를 긴급 공수했고 작업 시간을 조정해 가장 더운 시간대를 피했죠. 그리고 기존의 작업 방식도 완전히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단 6개월 만에 시험 구간을 완공한 거죠. 완공 당일 사우디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의 표정에서 의심이 읽혔어요. 정말 완공된 걸까? 품질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역력했죠.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후 압둘라의 얼굴에 경이로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더니 한국 사람들은 말없이 일을 끝낸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느꼈던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 협상 단계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우디 측에서 저희를 따로 불러 비공식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높은 천장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왕가의 일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앉아 있었죠. 그분은 긴 침묵 끝에 필요한 금액을 스스로 적어라. 우리는 당신들을 믿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싶었어요. 옆에 있던 통역사에게 다시 확인했더니 맞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백지수표의 전설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한 그리고 우리의 실력에 맞는 금액을 제시했어요. 이런 식의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의 리아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시작하고 있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죠. 이후 공사는 더욱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기반 자동화 시스템은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한 번은 세계적인 인프라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시스템을 보고 21세기형 교통 마스터피스라 극찬했습니다. 그때 느낀 자부심은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건 무더위와 모래바람을 견디는 설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개발된 이 기술은 리야드의 극한 환경에 맞춤화된 것이었죠. 사우디 엔지니어 파이잘은 저희 기술을 보고 이건 단순한 지하철이 아니라 사막의 핀 꽃과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의 눈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현지 문화와 전통을 고려한 문화융합 디자인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각 역사마다 사우디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디자인을 조화시킨 디자인은 현지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한 사우디 기자는 한국인들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까지 기술에 담았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우리의 노력이 단순한 건설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사우디 커뮤니티에서 K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인 작업자들의 모습이 담긴 리야드 현지인들의 게시물들이 넘쳐났어요. 한 사우디 블로거는 이렇게 썼죠.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한 이후 우리 팀은 아침 6시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을 위해 일하듯 최선을 다했다.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는 우리 팀원들을 보며 그 찬사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니까요. SNS와 포럼에서는 K 엔지니어링, K 디자인, 한국식 프로젝트 관리법이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지 대학생들이 현장 견학을 오기도 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호기심과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학생은 저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제가 단순한 건설, 현장 소장이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책임감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리야드에 사막 폭풍이 몰아쳤던 날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모래 폭풍은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했죠. 현장에 있던 모든 인부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그날 저녁 폭풍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숙소에 도착한 사람들을 확인하던 중 2명의 사우디 인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차를 몰고 현장으로 되돌아갔어요. 모래바람이 시야를 가릴 정도로 거셌지만 2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현장 한쪽 구석에서 그들을 발견했어요. 대피소에 숨어 있다가 폭풍이 약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차에 태우고 숙소로 향하던 중 한 인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상사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그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거죠. 모든 인부가 안전하게 숙소로 귀환한 것을 확인한 후 맨 마지막으로 제가 퇴근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우디 엔지니어 아흐메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한국인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자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현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전날 폭풍으로 지연될 것이라 예상했던 작업이 이미 정상 진행 중이었어요. 밤사이 자발적으로 나온 인부들이 먼저 현장을 정리하고 작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흐메드가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죠. 어제 소장님 모습을 본 후 모두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리더십은 명령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단결되었고 작업 효율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습니다. 사우디 인부들과 한국 기술자들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프로젝트의 첫 단계가 완공되었을 때 사우디 정부는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31조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 일괄 수주 제안서를 한국에 단독으로 전달한 것이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의 격상을 의미했어요. 우리의 기술력과 정신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제안서를 받은 본사에서 축하 전화가 왔을 때 사막 한가운데 서서 전화를 받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고생과 노력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팀원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말없이 웃었죠. 우리 모두가 이룬 성과였으니까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카타르, UAE, 이집트 등 중동 여러 국가에서도 한국 기업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에 한국은 중동 인프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어요. 현지 신문에는 중동의 미래를 바꿀 한국의 마법이라는 헤드라인이 등장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 헌신, 끈기라는 한국 정신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사우디의 백지 수표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닌 우리는 한국을 믿는다는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은 K기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세계가 인정한 순간이었죠. 프로젝트 완공 기념식에서 사우디 왕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지하철을 완공한 것이 아니라 리야드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문을 한국이 함께 열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현장에 있던 모든 한국인 직원들의 눈에 자부심의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술은 누군가의 도시를 세우고 삶을 연결하고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리야드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건설 현장 소장이 아닌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전달자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 믿어요. 우리의 노력이 모여 K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여러분의 이름도 새겨질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무색하게 이제 저는 자신감 넘치는 리더로 돌아가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팀원 이준호는 고향에 가져갈 선물 목록을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저도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선물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바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K건설의 새로운 신화 사막을 정복한 한국의 기술력과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어요. 처음에는 인터뷰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주목을 받는 상황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모든 사람들의 공로였어요. 그래서 인터뷰마다 팀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본사에서 열린 환영식에서는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어요. 사우디에서 함께 일했던 인부들이 보낸 영상 메시지가 상영된 겁니다. 아흐메드, 파이잘, 압둘라. 그들 모두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폭풍날 제가 데려다 주었던 인부 중 한 명이 김 소장님은 제 인생의 스승입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환영식 후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리야드 프로젝트 성공 이후 전 세계에서 우리 회사에 러브콜이 오고 있네. 김 소장, 이제 해외 사업부 이사로 승진해서 우리의 글로벌 프로젝트를 총괄해보는 게 어떻겠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단순히 현장 관리만 잘했을 뿐인데 이런 큰 역할을 맡게 된다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이 사우디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특별해요. 그곳에서의 경험을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날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외 사업부 이사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 직책을 맡은 후 처음 주도한 프로젝트는 카타르의 도하 수처리 시설이었습니다. 리야드에서의 경험을 살려 현지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어요. 프로젝트 초기 미팅에서 카타르 측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합니다. 리야드 메트로가 그 증거입니다. 도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리야드에서 배운 교훈들을 적용했고 현지 인력들과의 협력도 더욱 원활했어요. 한 번은 카타르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는 저희 팀이 현지 인부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다른 외국 기업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다르군요라고 말했죠. 그렇게 도하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후 UAE, 이집트, 심지어 북아프리카까지 우리의 영역은 확장되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새로운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리야드에서 형성된 사람 중심의 기술이라는 철학은 변함없이 지켜나갔어요. 그것이 우리만의 경쟁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열리는 리야드 메트로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오랜만에 리야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우리가 지은 지하철은 이제 리야드 시민들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념식장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압둘라는 이제 교통부 차관이 되어 있었고
아흐메드는 리야드 메트로 운영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포옹했어요. 마치 오랜 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죠. 압둘라는 귓속말로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념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현지 시민들의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한 노인은 예전에는 리야드 시내에 가려면 하루가 걸렸는데 이제는 30분이면 충분해요 라고 말했고, 젊은 학생은 이 지하철 덕분에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니 더없이 보람찼어요. 식이 끝난 후 압둘라가 저를 새롭게 개통된 지하철 노선 시승에 초대했습니다. 함께 지하철에 올라 리야드 시내를 가로지르며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사우디의 새로운 프로젝트마다 한국식 방식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을 한국에 보내 교육받게 하고 있죠.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설을 넘어 두 나라 간의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리야드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압둘라가 차를 한 곳에 세웠어요. 그곳은 우리가 처음 공사를 시작했던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리야드 서울 우정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공원 중앙에는 한국과 사우디 국기가 나란히 서 있었고, 바닥에는 한국어와 아랍어로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압둘라는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인연은 계속될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철로와 역사만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신뢰와 우정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리야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성공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지침이 아닌 현지 문화 이해부터 팀원 관리, 위기 대응까지 포괄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매뉴얼은 이후 우리 회사의 모든 해외 프로젝트에 적용되었고, 놀랍게도 성공률이 40%나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리야드에서 일했던 젊은 엔지니어들을 멘토로 초빙해 신입 사원들에게 해외 프로젝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꿈과 도전 정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리야드에서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봅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모습, 팀원들과 함께 성공을 축하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제 인생의 보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의 성공을 넘어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은 물론 한국인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세계 속의 K기술의 위상을 높인 원동력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술은 누군가의 도시를 세우고 삶을 연결하고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죠. 기술을 만드는 사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술로 인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계실 겁니다. 그 모든 노력이 모여 우리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K기술의 새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감사합니다.